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난소공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희 얘기로 이어지고 있었죠? 자, 나는 그의 금고에서 우리의 것을 꺼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의 것은 그 표찰이랑 그죠? 자, 이런 거 아파트 입주권 이런 걸 말하겠죠. 자, 그의 금고 속에는 돈과 총, 권총과 칼이 자, 폭력과 자본. 네, 자 이것이 이제 당대의 그 자본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력이죠. 돈으로 다 해결하는. 자, 무력으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나는 돈과 칼도 꺼냈다. 나는 달 천문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역시나 난장이 그죠? 자, 아버지는 이미 50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좌 성운을 보았는지 모른다. 50억 광년이라면 나에게는 영원이다. 영원에 대해서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한밤이 나에게 너무 길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수건을 떼고 약병의 뚜껑을 닫았다. 자, 약병.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약병이죠. 자, 나에게 더없이 고마운 약이었다. 첫날 그 약이 괴로워하는 나의 몸을 마취시켜 잠속으로 몰아누웠다. 자, 마취제 같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나는 그의 처음 표정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손가방을 열어 그 안의 것들을 확인했다. 모두 가지런히 넣어져 있었다. 나는 손가방을 열어 그 안의 것들을 확인했다. 다 있었고. 나는 옷을 입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이제 없었다. 자, 그렇습니다. 집은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뒷굽이 다른 신발, 큰오빠가 사준 줄 끊어진 기타는 이미 그 집에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가 반대로 밀었다. 문은 닫히면서 스스로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문체적 특성인데 짧은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주어 하나 서술어 한자, 단문, 그죠? 겹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자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요. 자, 날이 밝으면 아직 멀었다. 나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기다려서 탔다. 택시는 불을 켜고 빈 영동거리를 달렸다.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제3 한경교를 건널 때 나는 차를 세웠다. 지금의 한남대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시원한 공기가 몽롱한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난간을 짚고 이제 희뿌연 빛을 반사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운전기사가 따라 나와 난간에 기대어 섰다. 그 자세로 담배를 피우며 나를 보았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누워 난 한겨울 동안 어머니는 취로장에 가서 나가 일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마다 맞았던 그 새벽을 빛깔을 이제 알았다. 자갈 채취선에서 그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려왔다. 내가 탄 택시는 남산 터널을 빠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간 겁니다. 죄인들은 아직 잠자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구할 자비는 없었다. 나는 낙원구에서 내렸다. 나는 낙원구의 거리와 골목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자, 새로운 배경이죠.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매매 증서를 꺼내 찢었다. 오? 아, 매매를 했다는 걸 찢으면 매매한 증거가 없어지니까 돈은 챙기고 계약은 무효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일대는 채마밭이었다. 나는 차를 마시고 채마밭 위에 깔아놓은 포장도를 따라 걸었다. 이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곧장 행복동 동사무소를 향해 갔다. 동사무소는 아침부터 붐볐다. 내가 줄 뒤에 가서 서는 것을 건설개원이 힐끗 보았다. 그는 일하다 말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 새로운 인물 건설개원. 자, 근데 왜 쳐다볼까요? 자, 난장에 따라냐? 아, 항상 그런 식이죠, 그죠? 사회에 편입된다. 선입견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렸다. 나는 똑바로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도장 찍는 소리, 표찰 떨어지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우리 집 표찰을 꺼내들었다. 어머니가 남긴 식칼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다. 자, 나의 차례가 되었다. 어쩐 일이지? 건설개원이 물었다. 이 집 이사 간 건 알아? 그랬더니 네. 나는 말했다. 철거 확인증이 필요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철거 확인증은 왜? 그래. 자, 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입주권 팔았잖아. 팔아버리고 뭔 필요로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 세단 승용차죠. 사나이가 사갔지. 아까 근데 우리 영희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죠. 자, 옆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아저씨는 어느 편이에요? 자, 어느 편? 그렇습니다. 자본가 편인지 아니면 이렇게
소시민 편인지, 그죠? 자, 내가 말했다.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은 저희예요. 따는 그래. 따는 그래라는 건 뭐야? 맞는 말다 이런 얘기죠. 자, 개원이 옆 사나이를 보았다. 그들은 어깨만 들었다 놓았다. 찍찍, 그죠? 자, 서류를 갖고 있어? 그랬더니 서류는 무슨 서류야? 당사자 입주인제 계고장과 표찰만 있으면 돼. 그걸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지금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있어요. 나는 표찰과 철거 계고장을 내주었다.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아 대장과 비교해 보았다. 옆 사나이가 표찰을 큰 통에 던져 넣었다. 그 안에 많은 표찰이 들어 있었다. 우리 표찰이 가벼운 생철 소리를 내며 그것들 위에 떨어졌다. 건설계원이 용지를 내주었다. 나는 거기에 써넣었다. 아버지의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무허가 건물 발생 연도를 써놓으며 나는 손을 떨었다. 자, 긴장했다는 얘기죠. 자,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 글씨가 안 됩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래. 나는 생각했다. 큰오빠의 말대로 나는 어릴 때부터 잘 울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잠시 멈추었다 썼다. 철거 확인원을 건설계원 앞으로 내밀었다. 자, 철거의 시를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개원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가 있었어? 나는 말하지 않았다. 70 몇 년 10월 1일이라고 써놨다. 이상한 것도 모르지? 그랬더니 네.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어? 그랬더니 나는 다리에 힘까지 빠지는 것을 느끼며 책상 모서리를 짚고 섰다. 자, 계속 힘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된 일인지. 자, 아마 긴장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삶 자체가 굉장히 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옆 사나이가 건설 개원을 쿡찔렀다. 개원을 위 사실을 확인함. 옆에 작은 도장을 찍고 그것을 안쪽 사무장에게 넘겼다. 나는 줄 밖으로 나서며 이마를 짚었다. 가벼운 미열이 전신에 있었다. 일었다. 아파 몸이. 안쪽에서 사무장이 일어서며 나를 손짓해 불렀다. 무서워. 자, 그는 행복 제1동장 위에 직인을 찍었다. 그것을 내주기 전에 나를 창가로 데려갔다. 사무장은 큰 길 건너서 포도밭 아랫동네를 가리켰다. 위에서 세 번째 집이야. 그가 말했다. 그댁 아주머니를 찾아가. 윤신의 아주머니. 전부터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에 오셨어. 너를 찾느라고. 자, 그래. 저도 전에 뵌 적이 있어요. 이래요. 자, 누굴까? 윤신의 아주머니는. 내가 말했다. 구청에 들렀다 주택공사로 가야 돼요. 일을 끝나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마 그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 주실 거다. 이래. 사무장이 말했다. 친절한 아주머니야. 고맙습니다. 인사를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사무장과 이야기하는 동안 직원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나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근데 무슨 말일까요? 그죠? 궁금하죠? 잠시도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자, 다시 바뀌고 있죠? 택시 탔어요. 슈퍼마켓 앞을 지날 때 빵집이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 빵집 바로 그 빵집이죠. 자, 다른 아이들이 내게 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자, 내가 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알바했던 곳이고 거기서 고개를 돌렸다면 우리 동네를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참았죠. 차마 고개를 돌려 볼 수 없었다. 구청 일은 좀 쉽게 끝났다. 나는 주택가로 가서 철거 확인증을 내어주고 입주 신청을 했다. 구청 층계를 내려오면서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몇 년을 밖에서 산 것 같았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가 나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집을 나온 다음 편한 잠을 이뤄본 적이 없다. 나는 모태에서뿐 아니라 출생 후에도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 이것이 이제 소시민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70년대에는요. 지금처럼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지금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100명 중에 0.5명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하위 20%는. 자, 상당히 어려웠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영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집을 나온 다음 그와 대한 식탁은 늘 풍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이 늘 풍성해.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저거 무슨 냄새야 엄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남아서 버려요. 자, 그 영향은 축적이 되지 않았다. 내가 받는 정신적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그가 거기서 취한 열량을 다시 뺏어갔다. 그러니까 자, 그럼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노동 착취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썹시다. 착취. 그죠? 자, 그러면서 어디갔지? 자, 마지막 밤을 꼬박 세운 것도 영향을 주었다. 아무데나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굉장히 피곤하고요. 자, 빨리 일을 끝내고 시내 아주머니를 찾아가야지. 그 아주머니가 나를 식구들 옆으로 보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희망, 조력자가 신의 아주머니가 되겠고요. 나는 새벽에 왔던 길을 되밟아갔다. 남산 터널을 빠져 제3 한강교를 건넜다. 벌판에 서 있는 그의 아파트가 보였다. 나는 가방을 열고, 근데 다시 돌아가네요, 그죠? 자, 가방을 열고 안에 있는 그의 칼을 만져보았다. 상아로 만든 칼자루 윗부분에 작은 구슬만한 쇠가 붙어 있었다. 그것을 누르면 칼날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주택공사 입구에서 차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서둘러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밀려갔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자, 역시 새로운 배경 나왔죠?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잔칫날 같았다. 몇 군데 일까지 쳐져 있었다. 차일은 이게 그늘막입니다. 네. 자, 그늘막까지 쳐져 있었고, 나는 신청 용지를 타는 곳에 가섰다. 차례가 되자 직원이 접수증을 보자고 했다. 그 직원이 신청 용지를 내주었다. 나는 줄 밖에 나서며 아파트 임대 신청서의 내용을 읽었다. 그러니까 매매도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 임대 조건의 중에 신청자와 입주자는 동일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이라는 것도 있었다. 죽어버린 조문이었다. 자, 법을 사람들이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그죠? 다 비리로 해서 남들한테 넘기고 그 넘겨가는 사람은 다 거짓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조문이 든 신청서에 아버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 넣었다. 다시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도 없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신청서를 써가지고 다음 줄에 가섰다. 내가 선 줄에 재개발 지구의 주민은 나밖에 없었다. 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다 가져간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앞줄 책상의 직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산 거죠? 알면서 묻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물음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산 거죠? 자, 그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네, 샀어요. 아프지만 않았다면 나는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근데 대답을 못했네요. 불친절하고 기분 나쁜 사나이였다. 나는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신청 용지 시 접수증 주민등록번호를 철박이로 눌렀다. 그 위에 접수 도장을 쿡 찍었다. 그것을 받아 돌아서다 말고 나는 몸을 숨겼다. 줄 반대쪽으로 들어가 건물 바로 앞쪽을 살폈다. 바로 그의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오, 이 사람 뭐야? 자, 그는 건강한 몸으로 서 있었다. 죽지 않아, 그죠? 죽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잠들게 하려고 한 것도 같은데 전혀 타격이 없었죠. 자, 나는 아픈 몸을 숨기고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와 마주친다면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 우와.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도 그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삶인데요. 자, 이 사람은 어때?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오늘 내가 죽을지, 내가 내일 죽을지, 굶어 죽을지 어떻게 될지, 병들어서 죽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화감, 그죠? 생활의 차이가 크고 고통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절망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다. 빈 식기들이 맞부딪히는 소리, 손과 발, 무릎, 그리고 이가 추위에 견디지 못해 맞부딪히다다다다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돈이 없다고 뭐 어쩌고 하지만, 예? 돈이 있다 없다 하지만 이렇게 뭐 방이 더 추워. 겨울인데 바깥보다 방 안이 더 추운 상태. 뭐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았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늘상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원할 때마다 알몸으로 그를 받아들이며 삼킨 나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성착취까지, 그죠? 자, 그는 벌겋게 달군 쇠로 인간에게 낙인 찍는 사람들 편이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칼을 만져보았다. 그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건물 안에서 한 사나이가 나왔다. 새로운 사나이. 자, 그가 사나이를 맞아 악수하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수용차는 사람들을 옆으로 밀치면서 주택공사 마당에서 나갔다. 눈물이 또 나의 눈에 내배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 자, 이거죠. 자, 나와 그의 차이점 너무 큽니다.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큰 차이를 겪고 있죠. 자, 나는 사람들을 따라 업무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도 줄을 섰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차례를 기다렸다. 어디 아파요? 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말하며 들고 있던 것들을 넘겨주었다. 직원은 나의 서류를 확인해 받고 영수증 용지에 신청 번호를 적어주며 격리과에 가서 돈을 내라고 했다. 자, 돈의 문제죠. 한 아주머니가 물을 받아다 주었다. 나는 물을 마셨다. 격리과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돈 액수를 확인한 다음에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내 주었다. 자, 그렇습니다. 냉정하고도 비정하고도 그죠? 업무적인 사회. 그냥 사람은 없어. 그냥 업무만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됐어. 내가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았다. 그들은 알았을까? 나는 주택공사 건물을 등지고 나왔다. 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시내 아주머니 집까지 갔다. 결국은 이제 아주머니네 집까지 갔네요. 아주머니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띵동. 우리 동네를 보았다. 우리 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사라졌어.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 공장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넓은 공터만 있었다. 시내 아주머니가 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나와 나의 몸을 부축해 안았다.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도 제대로 못했다.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거죠. 시내 아주머니는 전에도 다친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해 안아다 눕혔다. 딸이 물수건을 해오고 아주머니는 나의 옷을 풀어 헤쳤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처럼 나에게 대주었다. 자,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고생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죠?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의 이 신의 아주머니라는 분한테 이제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적 배려 같은 것들을. 자, 그러면서 손과 발을 닦아주고 푹신한 이불을 내려다 덮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겨우 눈을 떴다. 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널 감싸주겠다.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 자,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머니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마.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이래. 자,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저절로 눈이 감겼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치? 아프기도 하니까요.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잠이 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럼 잠을 자. 한참 푹 자. 그것은 빼앗겼던 걸 찾아왔어요. 이런단 말이야. 잘했대. 수소까지 끝냈대. 잘했대. 이사 가는 데를 아시죠? 알고. 자, 사무장님을 만났어요. 그래. 잠이 들 듯 말 듯. 이 사무장 아까 거기서 그 사람이죠. 저기 시내 아주머니한테 가보라고 말해준 사람. 자,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한참 자라. 자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 그래. 말씀을 듣기 전에 못 잘 것 같대. 그죠? 자, 나는 내가 다시 눈을 떴다. 아주머니의 딸이 마루로 나갔다. 이내 대문 소리가 들렸다. 병원으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집을 나가고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 방 창문에서도 보이지.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 서 계셨어. 너는 둘째치고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단다.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얘기해서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공장 굴뚝을 호는 날 알았단다. 굴뚝 속으로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신 것을. 그러니까 어떡해. 결국은 난장이가 그죠? 희생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처럼 모로 옆으로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자, 치는 행위. 엄마가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헐린 집 앞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 죽었어? 안 죽었어? 잘 모르겠죠. 자,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그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놓아놨다. 자, 그럼 이런 장면들은 일종의 그 조각난 장면들을 모아놓은 몽타주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짧은 장면들을 이어붙이기,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짧은 거를 하나씩 툭툭툭툭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저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나 놓쳤네요. 다시. 까다로워,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회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되게 어렵게 살고 늘 고통 속에 살고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될지 예측이 어렵고 하지만 어김없이 그런 고통들은 다가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울지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 울지마. 누가 듣겠어. 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큰오빠는 화도 안 나. 그치라니까.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난장이와 난장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죠? 소외 계층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난장이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를 난장이라고만 알았다, 그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본질, 아버지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회는 인간 소외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자, 근데 당연히 어때? 이 소외계층에서 아들이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다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장에서 쫓겨나 교육도 못 받아, 또 여자애는 또 이게 권력자가 아니라 그 자본가한테 가서 착취를 당해, 자, 이런 등등 온갖 형태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받고 있고 법은 이슬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죠? 네. 자, 이런 상황들, 이런 현실들, 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이렇게 슬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양상의 시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중편이고요. 연작 소설입니다. 산업화가 한창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다. 이런 얘기죠. 자, 사회 고발적이다. 이걸 봐라요. 사람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삶을 봐라. 도저히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삶이 맞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짧은 문체니까 단문형 문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총 세 가지 1, 2, 3번 1, 2, 3으로 나눠져 있고, 자, 각각이 영수와 영호, 그 다음에 영희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복합 구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1인칭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 좌절이 되겠습니다. 지워야지. 자, 76년 내가 태어난 해네요. 그러니까 그땐 그랬군요. 네. 자,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이러진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주변 동네에, 우리가 살던 동네 주변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너무 이상했어요, 기분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아버지는 난쟁이죠. 그래서 이제 변두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사회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상향을 생각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비현실적, 즉 현실 도피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자, 큰아들 이름이 영수인데요. 자, 역시나 최하위 계급에 속하는 근로자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공장은 전전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고용주 측에 대항해 싸우다가 그룹 회장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영호인데, 자, 공장을 다니다가 역시 뭐 연마일을 하게 되고 형행을 받고 있다. 그렇지? 영수를 영호가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그 다음 영희는 불쌍한 사람이죠. 자, 순결을 잃고, 그죠? 성적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물건을 훔쳐야 되는, 그죠? 표찰 등을 훔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나게 됐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좀 띄어쓰기 같은 것 좀 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